10대 아들과 그 친구들까지 동원입니다. 이게 정말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정말 좀 심각합니다. 그때도 정말 지난 5월 사건인데도 너무 선명한데, 자, 살해 후에 암매장까지 정말 잔혹한 사건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거, 이 범행에 10대 청소년들이 동원됐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50대 남성이 이 사람을 살해하고 또 묻기까지 했는데 이 잔혹한 현장에 10대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. 이 남성은 일단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돈을 받으러 갈 일이 있으니 친구 2명을 구해라라고 말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 10대 아들과 10대 아들의 친구 2명이 현장에 같이 따라갔습니다. 자, 아니, 변호사님, 10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0대들이 해결사로 동원이 된 셈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른바 어깨처럼 자기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들을 동원했던 거예요. 게다가 이 돈을 받으러 가서 채무자가 천천히 빚을 갚겠다 가서 정말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 아들과 친구들을 동원해서 차에 강제로 태우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 얘기한 것처럼 살해해서 암매장까지 하는데 아유.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매장을 돕도록 만들어요.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 묻으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해서 이 아들이 뭐 아버지가 시키니까 손으로 흙을 파서 묻다가 나중에는 차에서 결국엔 장비를 가져와서 그런 묻는 일을 아들에게 시켰다는 거거든요.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금은 도와줬지만 그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묻는 데는 같이 가담을 안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다 봤던 거 아니에요. 10대 3명이. 예. 한 명 아들은 직접 가담까지 했고. 자, 소장님도 이제 자녀를 키우시잖아요. 네. 아니 세상에 뭐 진짜 무슨 불가피하게 정말 나쁜 짓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부모가 하지 그걸 자식한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? 더군다나 그러니까요. 자기 아들까지는 뭐 오케이, 왜 아들이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. 뭐 아들의 살인죄를 부모가 대신 뭐 썼다. 그런 뭐 건 이런 맞죠. 것까지는 예. 저희가 정서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살인자가 돼서 살인자의 아들을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아들의 인생에는 큰 일인데 아들을 살인자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부성에도 없는 냉혈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과연 이런 성격이 이날만 일어났을 것이냐. 보통 때에도 가정폭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동 학대가 있었다거나 혹은 또 이제 뭐 정서적으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자, 이 50대 남성 말이죠.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결국 자백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,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 발로 들어와서 차에 탄 거지 내가 감금한 거 아니다. 뭐 그런다고 대세에 지장이 있겠습니까? 사람이 죽었는데, 사람을 죽였는데. 자, 그런데 아무튼 그거 하나는 또 부인을 했네요. 예, 이 50대 남성은 아들 친구들과 감금을 공모하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했다. 또 차량에서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반면 살인 및 사체 유기는 자백을 했습니다. 자,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사람을 살해한 게 가장 큰 하지만 그마저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. 네, 아니 생각해 보세요. 아무리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범죄 하나가 혐의가 올라갈 때마다 몇 년씩은 더 복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게 감금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본인도 있고 10대 건장한 아이들 세비형이 있으면 말이 아이들이지만 청년들이잖아요. 예. 그걸 어떻게 자발적으로 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. 그리고 중간에 내려달라 그랬는데도 안 내려줬고 피해자는 기분이 이상하다, 납치된 것 같다고 통화도 했었고 그러니까 설령 자발적으로 탔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죠. 안 내려주면 그때부터 감금인 거예요.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. 자,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함께 지금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 4명이란 말이죠. 자, 이 먼저 정신 나간 아버지, 이 어떤 판결 나왔습니까? 네, 1심 재판부는 이 50대 남성에 대해서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 좀 자세히 보면요. 재판부는 아들과 그 친구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또 폭행 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해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삽을 구매한 뒤 시신을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했습니다. 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하게 돼 올바른 성장에 피해를 주고 도덕성도 심어주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. 자, 징역 25년
선고입니다. 자, 그럼 이 범행에 가담했던 아들과 아들의 친구 어떤 선고 결과가 나왔나요? 예, 범행에 가담한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은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가 돼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과 그 친구들은 아직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춘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검찰은 아들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, 그 아들 친구 2명에게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, 소장님. 지금 이 처음에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 혹시 촉법이냐, 또 아이들이라고 봐주냐 이런 식의 지금 가족 여러분들 반응이 많았거든요. 하지만 결국 이번 재판부도 그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은데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 아이들의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을 했느냐 못했느냐. 실제로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가해자가 애들한테 10만 원씩 용돈하라고 줬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나이도 지금 15세에서 17세라고 하는데 얘네가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간 건지 아니면 단순한 아르바이트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몸에 흙을 뿌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정말 그 가담의 흙을 뿌린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폭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양육됐으면 사실은 폭력에서 학대를 받고 양육된 아이들은 저 아버지를 닮은 사람만 나타나도 몸이 떨린다고 해요. 예. 그 정도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관찰해서 죄가 있다면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. 만약에 또 참작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 법이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